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한 데 대해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성장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면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난 2003년 이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9%의 성장률을 상당히 기대보다 잘 나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사상 처음이고요. 저희가 경제 규모가 2배, 3배인 미국, 일본과 같은 저성장세를 이어간다면은 그들을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0%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0%대의 위기에 대한 불감증, 이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 2010년 세계 3위였던 제조업 경쟁력 순위도 지난해 6위로 떨어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은 이처럼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가계 모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삶의 질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서민들의 삶입니다. 기업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소득도 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소비가 줄고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생활을 위해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고 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 6,500여 개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소득도 3조 원 이상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 원가량 늘어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장률 둔화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감소할 경우 근로소득세 3,500억 원, 법인세 4,500억 원 등 모두 8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 국가 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 2%만 높여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가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의 핵심 가치인 산업 간 융복합에 앞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화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병현입니다.